또 수업해봐야 선생님이 좀 더 종합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봐봐. 자, 순서 배열 문제에서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선생님은 보통 순서 배열 문제 중에서 관건이 뭐라고 해?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 이 36번이 C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뭐부터 먼저 읽어야 돼? B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일단 봐봐. 식물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 자, fine tuned라는 표현은 눈여겨봐야 돼. 세밀하게 어떤 조율된 적응에 대한 어떤 적응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데, 언제? 영양소들이 제한을 받고 있을 때지. 환경에 대한 어떤 대응이야. gardener. 정원사들은 아마도 recognize. 자, yellow leaf. 자, 나뭇잎이 노래지는 것을 뭐의 징조? 자, 영양소 상태가 poor nutrition. 나쁜 영양 상태라고 인지를 할 것이고, 그래서 뭐를? fertilize는 뭔지 알지? 비료의 비료의 어떤 필요성들을 recognize, 인식할 수도 있을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이제 거시적으로 두 가지 표시한 거 보여? 응? 보통은 B로 넘어가야 되는데 B로 못 넘어갔어, 선생님이. 왜? 이 분야의 연구라는데 이 분야가 없어. 받을 게 없어.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누구부터 읽어야 돼? C지. 자, but if가 나왔는데 but if가 나오면 이거 대조사례라고 되는 거 알지?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오면 예시니까 대조사례야. 그러나 만약에 식물들이 케어테이커가 뭐야? 아까 가드너지. 정원사야. 정원사와 같이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뭐 해줄 수 있는? 자, supplemental mineral. 자, 보충이 되는 어떤 영양소, 보충이 되는 어떤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자, 그 식물의 경우 proliferate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되게 좋아해. 응? 자, 그 식물은 아마도 proliferate, 확산시키거나 자신의 뿌리를 늘어뜨릴 거야. 뿌리를, 갈래를 여러 개 뻗거나 뿌리를 더 깊게끔 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자, 루트 헤어는 뭔지 알겠지? 자, 뿌리가 갖고 있는 잔가지겠지? 잔털들을 발전시키려고 반응을 할 거야. 이게 바로 fine tune adaptive response지. 그치? 환경에 대한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식물이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율된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의 사례잖아. 느껴? 됐어? 자, 그것은, 자, foraging in more distant,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토양 더미에서의 어떤 먹이를 찾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거야. 식물은 또한 자신들이 어떤 기억이라는 표현을 썼어. 키워드를 찾아. 기억을 사용하게 될 텐데, 자, 뭐를? History is temporal. 여기 temporal.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변이들이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기억을 사용할 수 있어. 즉, 봄철에는 어디로 가지를 뻗는 게 낫다. 뿌리를 뻗는 게 낫다. 여름철에는 어느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 게 낫다. 그런 기억을 활용한다는 거지. 응? 자, 뭐 때문에? 영양소나 자원의 어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변화에 관한 역사에 대한 반응에서 자신들의 기억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자, 질문. 여기서도 B가 받아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죠. 넘길 수 있는 것 같아. 못 넘기잖아. 아, 받아 넘길 수 있네. 그러면 일단 A로 먼저 한번 가보자. 근데 한승일요. 대조적으로 뉴트리언트 어반던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대조사례지. 너무 빠르지. 영양소가 풍부했던 것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하면 그 앞부분에 누가 나와야 돼? 영양소가 부족했던 어떤 식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자, 봐봐. 여기서 선생님도 약간 지체가 됐단 말이야. 선생님도 기억할 때 문제를 풀 때 이거 다음에 이거로 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일단 멈췄어.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그러면서 B로 간 거야. 선생님 누차 얘기했잖아. 다 읽을 필요 없다고. 가다가 멈춰도 돼, 순서 배열은. 자,
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식물들이 끊임없이 their position,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는 거야.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깨닫고 있고 어떤 견지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환경 속에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고 있어. 그러면서 자, 어떤 식물들이야? 자, 과거에 다양한 이때 배열해볼 다양한 어떤 영양소의 어떤 이용 가능성을 경험했던 식물들이라면 아마도 이글지비트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냐면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버리 보이지. 위험을 무릅쓰는 어떤 처신을 드러내 보여.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뿌리에다가 지출을 하는 거야. 뿌리를 길게끔 만드는데 뭐 하는 대신에 나뭇잎을 생산하는 대신에. 그럼 봐봐. 자, 뭐를 경험했던 식물들이라고 했어? 자, 뉴트리언트 어베이러티 과거에 영양소의 어떤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경험했던 식물이야. 기복이 있었다는 거지. 대조사례가 되지. B에 대한 대조사례지. 잠깐만 잘 봐. 버리프도 대조사례, 인컨트라스트 대조사례가 두 번 나와. 예시에 예시가 나온 거지. 전체 구조가 눈에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멈췄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봐봐. 반면에 영양소가 풍부했던 어떤 경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던 식물들의 경우에는 위험을 뭐 한다라고 했어. 어버트가 보이지. 어버트 되게 좋아하지. 위험을 회피하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정반대지. 그리고 자 최근에 뭐 조심하라고 했어? 순서 배열 문제에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 유도가 되는지 한번 참조해보자라고 했지. 자, all developmental stage, 모든 발달 과정 단계에서 식물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uneveness 별표 쳐. 얘가 뭘까? uneveness. 이게 킬러 단어라는 거야. 그 동일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이겠지. 불평등 아니면 불균형이 돼야 되지. 네. 근데 동일하지 않은 상태라고 의역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응? 자,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해.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성장과 생존과 재생산, 복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편 반면으로 이때 Y는 한편 반면에야. 손상은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 생각을 해봐. 뿌리가 뻗어나갔는데 뿌리가 안반석에 계속 부딪혀버려. 이건 에너지 낭비에다 손상이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안반층은 나중에 어떻게 피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피해는 제한을 시키고 자 봐봐. 자신의 어떤 귀중한 어떤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마지막 문장은 결론 유도가 되지. 그게 결국 뭐야? 잠깐만 다시 한번 봐. 얘가 키워드지. 어떤 거요? 자, finely tuned adaptive response. 첫 문장. 키워드 보여? 네. 그치? 이 키워드 아래 두 가지 대조된 어떤 식물군 전체가 지배가 되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결론 유도가 되지. 한승이 동의해? 천천히. 야 생물이다. 네 전공 과목이야 전공 과목. 다만 망할 것들이 어떻게 C를 두 번 내.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B를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담스러웠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멈춰야 돼. 근데 그 받는 거는 리서치를 받는 거는 B에서 C에서 B로 갈 때 넘어가는 거나 첫 문단에서 B로 넘어가는 거랑 느낌이 별로 쌤 그럼 그 B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B A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A B가 이어지는 거예요? CBA가 되는 거지. C B A요? 왜냐면 자 서로 상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 두 개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A가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양소가 풍부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었던 어떤 식물의 경우에는 위험을 회피한다라고 했지. 반면에 B의 마지막 문장은 뭐야?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조가 되지. 아 아니다.
보여? C를 어어. 이게 훨씬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그래서 두 번의 대조 사례가 나왔다라는 출제 기법을 쓰는 거야.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선생님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두 번의 대조 사례 기법.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대학생들을 보는 독해 교재를 보면 그 우리는 보통 주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예시가 하나만 나오잖아. for example이 나오잖아. 근데 미국 대학생들이 보는 교재를 보면 예시에 예시가 또 있어. 그러니까 T 다음에 자 A가 나오고 스몰 A가 또 이 A의 또 사례가 되는 경우야.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대조 사례의 기법을 썼다는 거야. 두 번 다. 두 번 다 대조 사례의 기법을 써가지고 AB, AB.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뭐야? 자 정원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양소를 공급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주제문을 얘가 받아 넘긴 거지. 식물들이 아주 미시적으로 조정된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에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거지. 그거의 하부 예시로 자, 두 가지 예시가 나온 거지. 영양소의 경험을 그러니까 영양소의 경험이 영양소의 어떤 기복이 심했던 식물군하고 그렇지 않은 식물군의 위험 회피율이 달라진다는 이 B의 사례가 두 개가 또 나온 거지. 보여? 예시의 대조 사례 기법을 썼다는 거야.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았으니까 얘가 몇 퍼센트냐 정답률? 몇 프로냐? 41%네. 그래도 선방했다 애들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러면 순서 배열은 최근에 애들이 많이 연습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빈칸 말고도 순서 배열이나 적절한 위치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를 상당수의 수험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알았다고 나는 봐. 오케이? 응?